네, 그 5월 전국 모의고사 이제 총평 들어갑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여러분들이 5월 모의고사를 치르셨을 텐데 2월, 3월, 4월, 5월 이번이 벌써 4회째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요 총평 본론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잠깐 짚고 가려고요. 자, 우리 수험생 비읍 시에 지금까지 모의고사 성적 변화 추이에 대해서 요 비읍 시는 박철수 씨 같은데 이 박철수 씨는요 성적표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점수가 점점점 수직 상승에 갔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점수 그렇지 않죠? 어떻게 나오던가요? 자, 들쭉날쭉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꼭 끼고 이 모의고사 점수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정보를 주는지 이거 갈팡질팡 이거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이유가 왜 있겠나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요 이 과목별 공부 양을 조절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지난달 4월 모의고사에서 박철수의 점수가 중개사법은 80점, 공법은 40점. 그러면은 공법 점수가 좀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수 씨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던가요? 자, 여기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법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해서 자, 어찌어찌 5월 모의고사 왔더니 좀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 공법에 자, 시간 노력을 뺏기는 바람에 중개사법 점수는 보통 떨어지기 마련이죠. 자, 이 공법 5점 올리느라고 중개사법 10점이 떨어집니다. 이런 일이 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 모의고사 자체의 난이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앞선 이 4월 모의고사는요, 난이도 하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한 모의고사였는데, 이번 여러분들이 치른 5월 모의고사는요, 이 중급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올라간 모의고사거든요, 이번 5월이. 자,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보다 아주 미약하게 조금 오르거나 정체가 되거나 점수가 떨어지거나 해가지고요 용기를 이제 꺾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모든 수험생들이 겪는 시행착오입니다. 의기소침해할 필요 없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고 자, 언제쯤 모의고사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겠느냐 맞춰보십시오. 자, 언제겠습니까? 자,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7, 8월 우리 방문각 과정이 뭐냐면은 핵심 요약반 과정하고 단원별 모의고사 과정이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식으로 이제 치러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요 7, 8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9월에 접어들면은요. 이때 점수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서 모의고사가 조금 어렵든 조금 쉽든 그 객관적인 내 점수가 확보가 되는 시기인데 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냥 우직하게 용기를 갖고 자신감 있게 가는 게 가장 좋다. 제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자, 이번 모의고사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모의고사 전체 과목의 난이도는요. 상, 중, 하 중에서 이 중에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모델로 해서 난이도가 맞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급 난이도입니다.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중간층에 있는 학생들은요 난이도 조절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좀 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자, 중난이도로 맞춰진 문제였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표를 받아 보셨을 텐데 뭘 보셨나요? 점수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점수만 보고 중개사법은 훌륭하군, 공법은 분발해야 되겠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밑에 요 석차율이 들어있잖아요. 이 석차율 정보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객관적이고 중요한 정보거든요. 자, 석차율을 봤더니 중개사법은 40%다. 그러면은 점수와 상관없이 이거는 좀 분발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석차율은 보통 한 30% 안으로는 진입을 해야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 석차율이요. 석차율이 30% 밖으로 벗어나면은 30% 안으로 진입을 해야 되겠다. 자, 이 목표를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 점수는 사실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될 때는 내 실력과는 다르게 조금 점수가 좀 높게 나오기도 하고 내 실력이 그런대로 괜찮은데 모의고사 점수가 모의고사 문제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은요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석차율은 그 난이도에 상관없이 그래도 변동 없는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 석차율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점수를 지우고 석차율을 봤을 때는 이 박철수 씨는요 중개사법은 좀 분발해야 됩니다. 30%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공법은요 점수에 상관없이 가려도 보이네요 이거. 자, 이 점수에 상관없이 석차율은 10%니까
아주 훌륭하고 준수한 점수입니다. 이 공법은 내가 최상위권 안에 진입해 있구나. 내가 이 실력과 이 감을 유지해 가면 되겠구나. 이거 안심하셔도 되는 겁니다. 6월 모의고사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석차율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워보시라. 훨씬 합리적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석차율 30% 안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자. 내가 지금 석차율이 50%다. 그러면은요, 한 5%만 올리자. 10%만 올리자. 이렇게 자,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려서 이 30% 안에 들어오면은 이 전국 모의고사, 우리 박물관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 안에 들어오면은요, 합격하는데 충분한 실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목별 시험 난이도. 이거는 이제 요 간단하게 이제 속도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1차 과목. 요 부동산학 민법 난이도. 이 난이도, 이 과목별 난이도 판단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요 극상 문제하고 상급 문제 있죠? 이거 염두에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중급 학급 문제의 개수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극상 문제, 상급 문제, 이걸 풀어서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거든요. 공략 가능성이 있는 문제, 이 중급 학급 문제의 개수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었느냐, 이제 그걸 판단하고 난이도를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요, 요 부동산학은 중급 문제보다는 학급 문제가 좀 많죠? 자, 학급 문제가 20문제, 중급 문제가 8문제니까 요거는 그 과목별 난이도는 하루 표시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민법은요, 민법은 중급 문제가 19문제, 학급 문제가 12문제여서 중급 문제가 좀 많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 학계론 문제 풀 때보다는 조금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 중. 어쨌거나 이게 중이든 하든 간에 이 중급 학급 문제, 공략 가능한 문제들을 자, 이 빠짐없이 맞췄다고 하면은요, 합격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점수는 확보된다. 이 극상 문제, 상급 문제하고 상관없이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민법이 학계론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분석했지만은 개인적인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죠. 나는 평소에 민법은 좀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수험생이라면은 좀 비교적 어렵게 출제가 되어도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학계론은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쟤는 뭐가 쉽다 그래? 나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난이도는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체감 난이도는 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2차 1교시.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 과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2차 과목 중에서 1교시 과목, 요 두 과목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면요, 아주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잘 공부할 수 있거든요. 중개서법은 좀 비교적 수월한 과목이고, 공법은 좀 어려운 과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개서법은 자, 중급 문제가 좀 많으니까 이건 난이도 중. 그 다음에 공법 문제는 자, 이거 난이도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 중급 문제 10, 학급 문제 10. 애매하죠? 자, 이 공법 선생님은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거 중은 중인데 난이도 상에 바짝 치우쳐져 있는 상의 성격을 충분히 담고 있는 중이다. 요 정도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공법 문제 풀 때 있죠.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못 푸는 문제가 10문제 있죠. 상급 문제가 10문제가 있죠. 자, 이 문제들 속에 내가 풀어야 될 문제 20문제를 골라내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공법 문제는요, 난이도 상이라고 봐도요,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공법의 점수는 늘상 부족합니다. 2월 모의고사, 3월, 4월 모의고사. 자, 부족하지만은 이 부족한 공법의 점수는 중개사법이 채워준다. 요 개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공법 점수가 자, 이번 모의고사에서 45점을 맞았다, 50점을 맞았다, 그러면 목표 달성한 겁니다. 목표 달성한 거고요. 내가 이 정도 실력에서 내가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아도 이제 문제는 없겠다. 중개사법 점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2교시 공시법, 세법. 자, 여기도 역시 자, 극상 문제가 몇 개고 상급 문제가 몇 개고 자, 따지기 전에 중학급 문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 중급 문제는 요 도합, 공시법, 세법 합해서 자, 15개고 학급 문제는 이거 13개 맞나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중이라고 보시는 게 낫네요. 이 공시법 따로, 세법 따로 이게 난이도 표시하지 말고요. 이건 한 과목이니까 전체 묶어서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이제 중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5월 모의고사의 전체 난이도는 한 중이기 때문에 과목별 난이도도 대충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족한 과목을 좀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과목이 좀 부족하구나, 저 과목이 부족하구나. 자, 꼭 석차율을 참고하셔서요. 그리고 방문각 모의고사에서 등장하는 문제들은요, 상당히 좋은 문제들입니다. 좋은 문제들이고 반복해서 출제가 될 만한 이 정선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복습하시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요 극상 문제는 요거는 해설도 이제 제공하지 않는 거니까 요 극상 문제는요, 혹시라도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극상 문제는 무조건 버려야 되고요. 실제 기출 문제 유형을 연습하기 위해서 실전 문제하고 똑같이 연습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공부 범위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제가 2월 모의고사부터 빠짐없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1교시 얘기인데 2차 1교시 개념 중에서 공법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 전체 과목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법 얘기 한번 또 반복할게요. 자, 이 공법 문제는 이번에도 만만치 않게 느껴질 겁니다. 못 푸는 문제들, 상도 못 푸는 문제라고 생각될 때도 많겠죠, 뭐. 그러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열심히 해도 한 20문제 안팎밖에 안 되겠는데 이게 문제에서 있죠. 문제에서 이 극상 문제하고 상급 문제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요.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풀 수 있는 문제는요. 이 하얀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공법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요 침착하게 문제 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항상 이 과목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문제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보십시오. 풀었는데 못 푸는 문제가 나왔고 풀고 못 푸는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풀고 여기는 또 못 풀고 이거는요.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못 푸는 문제는 대범하고 신속하게 건너뛰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나면은 방과하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드디어 나왔구나 이렇게 침착하게 풀어가시는 게 옳은 겁니다. 이게 실제 출제가 되는 유형이거든요. 어떤 회사도 요 공법 문제를 실제 출제 유형처럼 이렇게 출제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 방문각 모의고사에서는요, 이 공법의 출제 형식이 가장 출중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법의 개념을 이렇게 확실히 잡으셔야 이 중개사법의 개념도 저절로 딸려오는 거고 이 2차 과목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 패스하고 풀 수 있는 문제 집중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인다.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충분히 나온다. 자,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6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6월 모의고사 보실 때는 요 익힘장 있죠. 자, 부족한 과목들 익힘장을 갖고 있다면은 익힘장을 이용해서 요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익힘장을 좀 활용을 해보시라. 그리고 요 4번에 적혀 있는 거, 우리 방문각 유튜브에 20점 올리는 찍기 기술이 있는데, 자, 요거 모의고사 보실 때 이 연습을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요거 6월 모의고사에서는 꼭 적용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아주 좋다. 아주 좋다. 그래서 요거 방문각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 제목입니다. 20점 올리는 찍기 기술 하면은 자, 어떤 강사가 나와서 할 겁니다. 자, 그거 보시면 되고, 저기 극상 난이도 문제 있죠? 극상 난이도 문제. 그거는 공부 범위에 끌어들이지 마시라. 자, 이렇게 해서 5월 모의고사 총평은 마치고요. 6월 모의고사 때 있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셔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